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어르신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개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더욱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됩니다. 2025년 7월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각각 3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2.3% 인상된 금액이며 물가 상승률과 어르신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1인 고령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연금 인상은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파급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검토해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적극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일상 지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인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 어르신은 주 3회 이상 방문 돌봄이 제공되며 병원 동행, 약 복용 관리, 심리 상담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ICT 기반의 비대면 정서 지원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 스피커 등을 활용해 실시간 안부 확인, 온라인 상담, 간단한 운동이나 두뇌 훈련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제공되며 지자체와 보건소, 민간기관이 협력해 실행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개편입니다.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등급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 위주의 판정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경증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6등급이 신설되고 기존 등급 판정 방식은 점수형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 기능이 비교적 양호하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새 제도에서는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의 수당이 현실화되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바뀝니다. 이는 가족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요양원 입소보다 제가 돌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최근 노인 자살률과 우울증 발생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노인복지기관과 방문,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복지관 직원, 요양보호사, 간호 인력 모두 정신건강 스크리닝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진단 앱, 화상심리상담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로써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 중심의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가와 평생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문화두리카드 지원 금액이 연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공연, 영화, 도서 구매 등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 전자책 구독, 시니어 대상 강의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고령자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필수 과정으로 편성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양 교육은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소외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선별 시스템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 AI 기반 위험군 탐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신사, 보건소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데도 제도에서 누락된 어르신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병원 진료 횟수는 많지만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거 어르신 또는 공공요금 미납이 반복되는 저소득 고령층 등이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이렇게 발굴된 어르신은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방문 상담을 통해 돌봄 서비스나 생계 지원을 연계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 정책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가 재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임대형만 가능했고 입주 조건도 독립거주가 가능한 어르신으로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의존도가 다소 높은 어르신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간단한 건강 체크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한 복합형 주거 모델이 확산될 예정입니다. 고령자의 단절과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노후에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의 어르신 복지 정책은 소득 지원, 건강 돌봄, 정신건강, 여가와 교육, 주거 안전까지 전방위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 자신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본인이 해당 대상이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복지 제도와 실제 신청 방법, 지원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